하늘과 땅에서 얻은 것들 다 되돌려 주려고 고개마루 건너 산을 바라보는 스님의 뒷모습처럼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있다. 이제는 꽃 한 송이 남지 않고 수레바퀴 지나간 자국 아래 부스러진 잎사귀와 끌려간 줄기의 흔적만 희미한데 그래도 뿌리 하나로 겨울을 나는 꽃들이 있다. 비바람 뿌리고 눈설이 너무 길어 떨어진 잎 이 세상 거리에 황망이 흩어진 뒤 뿌리까지 얼고 만 밤 씨앗 하나 살아서 겨울을 나는 것들도 있다.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이기고 있다. 도종환님의 겨울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여기저기 산책도 하고 그리고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수영장도 좀 다녀오고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앵무새 죽이기 1부의 2화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펼쳐질지 그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딜은 9월 초에 우리 곁을 떠나 머리디언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5시 버스를 타고 가는 딜을 배웅했습니다. 나는 딜이 없다는 게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일주일 뒤면 학교에 입학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삶에서 그렇게 끔찍히 기다려본 것은 입학 말고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나무 위 오두막에 올라가 학교 운동장을 내려다보거나 잼 오빠가 준 이배율 망원경으로 떼지어 있는 아이들을 정탐하면서 그들의 놀이를 익혔습니다. 또한 장님 놀이를 하는 오빠의 빨간색 재킷이 꿈틀대며 둥근 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몰래 지켜보면서 아이들에게 닥칠 불운과 어쩌다 있는 승리를 함께 나누곤 했죠. 그 애들과 함께 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입학 첫날 잼 오빠가 생색을 내며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부모가 해야 할 몫이었지만 아빠는 오빠가 나를 교실까지 기꺼이 안내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래로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레들리 집 모퉁이를 껑충거리며 뛰어서 지날 때 오빠의 주머니에서 전에 듣지 못한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가 들렸거든요. 학교 운동장 끝에 이르러 우리가 보폭을 줄여 천천히 걸어갈 때 오빠는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를 귀찮게 해서는 안 되고 타장과 개미인간의 한 장면을 가지고 연극놀이를 하자고 졸라서도 안 되며 자신의 개인 생활을 언급하여 당황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때 자기 뒤를 졸졸 따라다녀서도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1학년생과 어울려야 하고 자기는 5학년생과 어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그냥 내버려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더 이상 함께 놀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서는 늘 하던 그대로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첫날 아침 수업이 끝나기 전에 담임인 캐롤라인 피셔 선생님이 교실 앞으로 나를 끌어내 막대자로 손바닥을 때린 뒤 정오까지 교실 모퉁이에 세워놓았으니 말입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습니다. 머리칼은 젓갈색에다 뺨은 분홍색이고 손톱에는 진홍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빨강과 흰색 줄무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생긴 모습과 냄새가 꼭 페퍼민트 드롭 같았죠.
선생님은 우리 집 건너편에서 한 집 아래쪽에 위치한 모디 애킨스 아줌마네 2층 앞방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모디 아줌마가 선생님께 우리를 소개했을 때 오빠는 그야말로 황혼견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캐럴라인 선생님은 칠판에 자기 이름을 쓴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캐럴라인 피셔 선생님이란 뜻이란다. 선생님은 북부 엘라베마 윈스터 군 출신이야. 그 지역은 본디 유별난 곳인데 선생님도 그곳의 유별난 특징을 드러내지나 않을까 하고 학생들은 겁에 질려 소곤거렸습니다. 1861년 1월 11일 엘라베마주가 북부 연합에서 탈퇴하자 윈스턴 군은 엘라베마주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메인콘 군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부 엘라베마는 주류업자, 정치 브로커, 철강 회사, 공화당원, 교수 그리고 그 밖에 뒷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캐럴라인 선생님은 우리에게 고양이 이야기를 읽어주시는 것으로 첫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서로 오래 대화를 나눴고 깜찍하고 귀여운 옷을 입고 부엌 스토브 밑에 있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엄마가 초콜릿과 메가로 만든 생쥐를 주문하려고 가게를 방문하는 대목에 이르자 학생들은 양동이에 가득한 카토바 벌레처럼 몸을 비비 꼬아대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면 셔츠에 밀가루 포대로 만든 스커트를 입고 있고 대부분이 걸음마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목화를 따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면서 살아온 1학년생들이 상상력으로 빚어낸 문학에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캐럴라인 선생님은 전혀 눈치 못 채신 듯 했습니다. 캐럴라인 선생님은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였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칠판으로 다가가시더니 큼직하고 네모난 대문자 인쇄체로 알파벳을 적고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있니?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학년생 중 대부분은 지난해에 낙제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나를 지목한 것은 내 이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내가 알파벳을 읽어나가자 선생님은 양미간을 조금 찌푸리셨습니다. 그리고선 나에게 1학년 독본 대부분과 모빌 레지스터 신문의 주식 시세표를 크게 소리내 읽게 하신 뒤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캐럴라인 선생님은 아빠에게 앞으로는 더 이상 나를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계속 가르쳐 주시면 오히려 내 독서에 방해가 될 것이라면서요. 아빠가 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놀라서 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빠는 이제까지 저한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실 만한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랬더니 캐럴라인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내저으시기에 덧붙여 말했습니다. 아니 글쎄 아빠는 밤이면 너무 피곤하셔서 거실에 앉아 책만 읽고 계신다니까요. 아빠가 안 가르쳐 주신다면 도대체 누가 너 가르친 거야? 캐럴라인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태어나면서부터 모빌 레지스터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 오빠 말로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글을 읽었대요. 제가 핀치가 아니라 불핀치 집안으로 나오는 책에서 본 거래요. 오빠 말로는 제 진짜 이름은 진 루이스 불핀치고 제가 태어났을 때 다른 아이와 바뀌었다나 봐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캐럴라인 선생님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망상은 그만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한테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해. 새로운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꼭 말씀드려라. 지금부터라도 네가 입은 피해를 선생님이 어떻게든 되돌려 보겠다고. 네? 너희 아빠는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단다. 이제 자리가 앉으렴. 나는 죄송하다고 중얼거렸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지 곰곰이 생각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글을 읽겠노라 작정하고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몰래 일간신문에 파묻혀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지루한 예배 시간에 글 읽는 법을 깨우친 것일까요? 찬송가를 읽지 못한 때를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게 글 읽기란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서도 위아래가 붙어있는 속옷의 엉덩이 단추를 채우거나 헝클어진 구두끈으로 나비 매듭을 매는 것처럼 말이죠. 아빠가 손가락으로 짚어주시던 신문 위의 문장들이 언제 낱말로 분리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억으로는 저녁마다 그날의 뉴스, 법률로 통과될 법안들, 로렌조 다우의 일기 등을 라디오로 들으면서 그 낱말들을 빤히 들여다봤던 겁니다. 매일 밤 아빠 무릎에 파묻혀 그때마다 아빠가 마침 읽고 계신 게 무엇이든 말이죠. 읽는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걱정하기 전까지는 그 읽는 것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내가 캐럴라인 선생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창 밖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오빠가 학교 운동장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1학년생 중에서 나를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잘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꼭 다녀야만 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오빠. 그 빌어먹을 선생님이 아빠가 나한테 글을 가르쳐줬다면서 아빠더러 이제 그만 가르쳐주라고 하래. 스카웃 걱정하지 마. 잼 오빠가 나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캐럴라인 선생님이 지금 새로운 교수법을 소개하는 거래. 대학에서 그걸 배우셨다나 봐. 곧 다른 학년에도 전부 적용될 거래.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책에서는 별로 배울 필요가 없게 될 텐데 말하자면 젖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젖을 짜라는 식이지. 알겠어? 바로 그거야 오빠. 하지만 난 젖소 공부는 하기 싫어. 난 말이야. 당연히 해야 돼. 젖소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고. 메이콤 군에서 젖소는 아주 중요하니까. 나는 오빠에게 정신이 나갔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난 지금 너한테 이런 1학년생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수법을 설명하려는 거야. 그게 바로 듀이 십진법이라는 거거든. 나는 이제껏 오빠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럴 까닭이 없었습니다. 듀의 십진법이란 부분적으로는 그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쥐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너라든가 하는 낱말이 적힌 카드를 우리에게 흔들어대는 교수법이었습니다. 어떤 진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인상적인 새로운 지식을 말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난 지겨워진 나머지 딜에게 편지를 쓰다가 그만 캐럴라인 선생님에게 들켜버렸고 선생님은 우리 아빠더러 나를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1학년은 필기체가 아니라 인쇄체로 글씨를 써야 한단다. 필기체는 3학년이 되어서야 배울 거야. 이것은 캘퍼니아 아줌마의 책임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날이면 그렇게 해야만 아줌마가 성내시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서판 맨 위에 알파벳을 휘갈려 쓴 뒤 그 밑에 성경의 한 장을 옮겨 적어 나에게 글씨 연습을 시켰습니다. 아줌마의 필법을 만족스럽게 옮겨내면 아줌마는 버터를 바른 빵에 설탕을 바른 한 겹 샌드위치를 만들어줬습니다. 캘퍼니아 아줌마의 가르침에는 값싼 동정이라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아줌마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코 상을 받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포스트 말론의 오버드라이브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 먹는 애들은 어디 손들어 보렴. 캘퍼니 아줌마에 대해 새롭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캐럴라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읍내에 살고 있는 애들이 손을 들었고 선생님은 우리를 쭉 훑어보셨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온 애들은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시럽을 담은 양철통들이 어디선가 튀어나왔고 양철통의 금속 표면에 반사된 빛이 교실 천장에서 둥실둥실 춤을 추었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학생들의 도시락을 자세히 뜯어보고 찔러보며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이 마음에 들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 않은 음식 앞에서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셨습니다. 선생님은 월터 커닝햄의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시락은 어디 있지? 1학년생들 누구나 월터 커닝햄의 얼굴만 봐도 십이지장충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을 보면 어디서 그 병에 걸렸는지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헛간이나 돼지우리를 맨발로 돌아다니면 십이지장충에 걸리거든요. 월터에게 신발이 있다면 아마 학교 오는 첫날에나 신발을 신고 한겨울이 될 때까지는 맨발로 지낼 겁니다. 그날 그 아이는 깨끗한 셔츠와 잘 수선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시락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니? 캐롤라인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월터는 빤히 앞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깡 마른 턱 근육이 움찔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도시락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냔 말이야. 캐롤라인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월터의 턱이 다시 한번 움찔했습니다. 예 선생님. 월터가 마침내 웅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캐롤라인 선생님은 자기 책상으로 가서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자, 25센트 받으렴. 선생님이 월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읍내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거라. 내일 갚으면 돼. 월터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아니에요. 느릿느릿 대답했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월터, 이 돈을 가져가. 월터는 다시 한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월터가 3번이나 고개를 내젓자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스카웃, 어서 네가 가서 말씀드려. 고개를 돌리자 읍내에 사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과 나는 오늘 벌써 2번이나 부딪혔고 아이들은 허물이 없으면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법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며 나를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나는 월터를 대신해서 친절하게 일어났습니다. 저 캐롤라인 선생님, 친 루이즈 왜 그러니? 선생님 저 앤 커닝햄 집안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 루이즈, 그게 어떻다는 거지? 나는 그 정도면 충분히 분명하게 알려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이죠. 월터 커닝햄은 뻔뻔스럽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월터는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놓고 온 게 아니라 아예 싸올 도시락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싸우지 않았지만 아마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싸우지 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머리 털라고 이제까지 한꺼번에 25센트짜리 동전 3개를 본 적도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월터는요, 커닝햄 집안 사람이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진 루이즈 다시 한번 말해보렴. 네, 선생님. 어쨌든 선생님도 얼마 안 있으면 이 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아시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커닝햄 사람들은요, 무엇이든 갚을 수 없는 물건은 받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는 음식 바구니나 대용 지폐도요.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로 그럭저럭 살아간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커닝햄 집안 사람들에 대해 그 중에서 한 가족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겨울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월터의 아버지는 아빠의 소승 의뢰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집 거실에서 한사상속에 대해 아빠와 지루한 대화를 나눈 뒤 커닝햄 아저씨는 자리를 뜨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핀치 변호사님, 언제 수임료를 갚아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터 그 걱정은 말게나.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빠에게 한사상속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오빠는 벌어진 틈바구니에 꼬리를 감추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커닝햄 아저씨가 돈을 갚는 거냐고 엽서봤습니다. 아마 돈으론 갚지 않을 거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엔 갚긴 할 거야. 어디 두고 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아침 오빠와 나는 뒷마당에 장작 더미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루는 히코리 열매 한 자루가 뒤쪽 계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청밀의 덩굴과 서양골 나무 한 상자가 도착했고요. 어느 봄날엔 순무잎이 가득 들어있는 마대를 발견했는데 아빠는 커닝햄 아저씨가 갚아야 할 것 이상으로 많이 갚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여쭤봤습니다. 그렇게밖에는 달리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거든. 아빠,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로 그렇단다. 잼 오빠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우리가 커닝햄네만큼 가난하다고요? 그렇지는 않지. 커닝햄 가족들은 시골 농부들이야. 그래서 경제 공황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단다. 아빠는 농부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이콤 구는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사들과 치과 의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5센트나 10센트 같은 푼돈도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한사상속은 커닝햄 아저씨의 걱정거리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었습니다. 한사상속을 하지 않은 토지는 모조리 저당 잡히고 아저씨가 버는 몇 푼 안 되는 푼돈은 이자로 나갔습니다. 만약 입조심만 한다면 커닝햄 아저씨는 공공사업 촉진국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일자리 때문에 땅을 비우면 그 땅은 폐허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비록 배가 고파도 땅을 지키고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아빠 말씀으로는 커닝햄 아저씨는 완고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커닝햄 사람들은 변호사에게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으로 갚았던 겁니다. 아빠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널조자 선생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니?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상으로 감자 한 자루를 받는단다, 스카웃. 내 말을 잘 들으면 한사상속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마. 내 오빠의 설명도 가끔 거의 정확할 때가 있지만 말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캐롤라인 선생님께 설명할 수만 있다면 나로서도 불편을 덜 수 있고 선생님의 고통도 덜어드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빠처럼 설명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지금 제한테 망신을 주고 계신 거예요. 월터에겐 선생님께 갚을 25센트가 없어요. 선생님은 장작 같은 건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캐롤라인 선생님은 갑자기 꼼짝도 않고 서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옷깃을 움켜쥐고 선생님 책상 쪽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질 루이즈 이만하면 오늘 아침 너한테 충분히 시달렸어. 넌 어쩜 이렇게 사사건건 빗나가니? 자, 어서 손바닥을 대. 나는 선생님이 내 손바닥에 침을 뱉으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메이콩 군에서 손바닥을 내미는 것은 말로 계약을 맞을 때 사용하는 정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선생님과 내가 무슨 거래를 했는지 영문을 몰라 반 아이들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 아이들도 의아해하며 나를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막대자를 드시더니 내 손바닥을 6번 짧게 내리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교실 구석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반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똑같이 벌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1학년 교실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고 블런트 선생님이 그림자가 나타나서야 비로소 잠잠해졌습니다.
메인콤 출신이지만 아직 시침법의 신비를 터득하지 못한 블런트 선생님은 엉덩이에 두 손을 얹고 문 앞에 나타나 큰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교실에서 또 한 번 웃음소리가 나면 모두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캐롤라인 선생님, 이렇게 떠들어대는 6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피라미드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교실 구석에 서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종이 울리자 캐롤라인 선생님은 점심을 먹으러 교실 밖으로 줄지어 나가는 아이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나는 맨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나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두 팔에 얼굴을 파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내게 좀 더 친절하게만 대해주셨어도 나는 선생님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선생님은 정말 귀여운 분이셨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월터 커닝햄을 잡아채는 일은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한창 그 아이 코를 땅바닥에 비비대고 있을 때 잼 오빠가 지나가다 말렸습니다. 넌 얘보다 몸짓이 크잖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얘 나이는 오빠와 거의 같은걸? 내가 대꾸했습니다. 얘 때문에 첫날에 잡쳤단 말이야. 스카웃, 그냥 보내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점심 도시락 안 싸왔는데. 나는 오빠에게 월터의 점심 도시락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월터는 툭툭 털고 일어나 잼 오빠와 내가 나누는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이라도 받을 거라 생각했는지 주먹을 반쯤 그러진 채로요. 나는 월터를 쫓아버리려고 발을 굴렀지만 오빠는 손을 뻗어 나를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월터를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너희 아빠가 올드사람을 사시는 월터 커닝햄 아저씨지? 오빠가 묻자 월터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터는 마치 물고기 먹이를 먹고 자라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눈은 딜 해리스의 눈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었지만 가장자리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홍빛을 띤 축축한 코끝을 빼고는 얼굴에 아무런 색깔도 없었고요. 월터는 신경질적으로 금속 후크 단추를 잡아뜯으며 손가락으로 작업복의 멜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월터에게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월터, 우리 집에 가서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 너를 데려가고 싶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월터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아빠랑 네 아빠랑 친구야. 잼 오빠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스카웃은 머리가 살짝 돌았어. 다시는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걸? 내가 대꾸했습니다. 오빠가 내가 하지도 않은 약속을 들먹이는 것이 짜증났지만 귀중한 점심시간이 계속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야 월터, 다시 너한테 알려주지 않을게. 너 강낭콩 좋아해? 우리 캘퍼니 아줌마는 요리 솜씨가 끝내줘. 월터는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오빠랑 내가 포기하고 레들리 집 근처를 지날 때야 비로소 월터가 야 나도 같이 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월터가 우리를 따라오자 오빠는 걔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기에는 유령이 살아. 레들리 집을 가리키며 오빠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월터, 너 그 유령에 관해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것 같아. 월터가 대답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첫 해 호두를 먹고 거의 죽을 뻔했거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호두에 독약을 넣어서 학교 쪽 담 너머로 던진대. 월터랑 내가 옆에서 나란히 걸어서인지 오빠는 부 레들리를 거의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으스대기까지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 집 끝까지 가본 적이 있지. 오빠가 월터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 집에 가본 사람이라면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다른 박질은 하지 않을 텐데.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내가 말했습니다. 이 새침대기 아가씨야, 누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그래? 오빠지 누구야. 오빠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러잖아. 우리 집 현관 계단에 도착할 즈음 월터는 자신이 커닝햄 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부엌으로 달려가 친구가 왔으니 한 사람분 식사를 더 차려달라고 캘퍼니아 아줌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는 월터를 반갑게 맞아들였고
오빠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농작물 이야기를 월터와 나누셨습니다. 핀치 아저씨, 제가 1학년에서 자꾸 막 낙제하는 건요. 봄만 되면 집에 남아서 아빠를 거들어 모카밭 김을 매야 하기 때문이에요. 집에 반일할 만큼 덩치 큰 사람이 또 한 명 있고요. 그 사람한테도 감자 한 자루를 일삭을 준 거야? 내가 물었지만 아빠는 나를 보시고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월터가 접시에 음식을 잔뜩 쌓는 동안 아빠와 월터가 마치 어른 두 사람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오빠랑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빠가 농장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는 동안 월터가 말을 자르고 집에 시럽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빠가 부르시자 캘퍼니아 아줌마는 시럽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줌마는 월터가 시럽을 뿌리는 동안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월터는 채소와 고기 위에 시럽을 듬뿍 뿌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묻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유 잔에까지 시럽을 뿌렸을 겁니다. 시럽병을 내려놓았을 때 받친 접시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자 월터는 재빨리 무릎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또다시 나를 보시고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흰 점심 밥을 시럽에 말다시피 했잖아요. 시럽으로 온통 밥을 말다시피 하니 내가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캘퍼니 아줌마가 나를 부엌으로 불러냈습니다. 아줌마는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문법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차분할 때는 메이콘 군의 어느 누구 못지않게 문법이 잘 들어맞았지만요. 아빠는 캘퍼니 아줌마가 대부분의 흑인들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째려보는 눈가에 가느다란 주름이 더욱 깊게 파였습니다. 우리와 다른 식으로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법이야. 아줌마가 불쾌하다는 듯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식탁에서 무한을 줄 수는 없어. 그리고 저 앤 네 손님이고 그러니 만약 그 애가 식탁보를 먹어치운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둬야 해. 내 말 알아듣겠어? 아줌마 저 앤 제 손님이 아니에요. 그저 커닝햄 집 입 닥치지 못하겠어? 그 애가 누구건 상관없어. 일단 이 집에 발을 들여놓았으면 누구든 다 손님인 거야. 한 번만 더 잘난 체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러니 저러니 어디 입방아만 놀려봐. 너희 집 사람들이 커닝햄 사람들보다 잘났는지 모르지만 네가 그 사람들을 망신 주는 걸 보면 그 잘났다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식탁에서 그런 식으로 굴려면 차라리 여기 부엌에 앉아 먹어. 캘퍼니 아줌마는 나를 한 대 찰싹 때리며 반 회전문을 통해 식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접시를 들고 부엌에 와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들을 다시 마주 봐야 하는 창피를 면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난 아줌마에게 안갚음 해줄 테니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보지 않을 때 바커스 에디 개울에 가서 빠져 죽으면 그때서야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아줌마 때문에 오늘 이미 한 번 혼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전적으로 아줌마의 잘못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줌마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하고 대꾸했습니다. 월터랑 오빠는 나보다 먼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뒤에 남아 아빠에게 캘퍼니아 아줌마의 부당함을 일러바쳤고 그 바람에 레들리 집 앞을 혼자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줌마는 나보다 오빠를 더 좋아해요. 나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는 아빠에게 아줌마를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오빠는 네 밥만큼도 아줌마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빠의 목소리는 차돌처럼 단호했습니다. 지금이나 앞으로나 아줌마를 내보낼 생각은 전혀 없단다. 캘퍼니 아줌마가 없다면 우린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생각을 해봤니? 아줌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생각해 봤어? 앞으로 아줌마 말씀을 잘 듣도록 해. 알았지? 나는 학교로 돌아왔고 여전히 캘퍼니 아줌마가 미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캐롤라인 선생님이 몹시 겁에 질린 얼굴로 교실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교사라는 직업을 견뎌낼 만큼 생기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어. 선생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애들이 선생님을 도우려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맙소사. 선생님은 이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참을성이라면 당할 사람이 없는 리틀이 소리쳤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 그놈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디시, 넌! 리틀척은 뒤에 있는 사내 아이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디시, 너 어서 빨리 문 닫으라니까 그러네? 그래야 잡을 수 있지. 빨리, 그놈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캐롤라인 선생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도 책상도 아닌 내가 모르는 덩치 큰 사내 아이를 가리키셨습니다. 리틀척이 얼굴을 찡그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애 맞아요? 저 애 살아있는 게 맞죠? 저 애가 선생님을 놀라게 했어요? 캐롤라인 선생님은 절박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 머리카락에서 기어나와서 제 머리카락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그러자 리틀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댔습니다. 선생님, 이를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 이 처음 보세요? 무서워 마시고 이제 책상으로 돌아가 우리한테 공부를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리틀척은 제때에 밥을 먹기 힘든 또 다른 가난한 집안 애였지만 타고난 신사였습니다. 그 애는 캐롤라인 선생님의 팔꿈치를 잡고 교실 앞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찬물을 떠다 드릴게요. 이 주인은 자기가 일으킨 소동에 대해 눈꽃만침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마 위 머리를 더듬더니 손님을 찾아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신기한 듯 그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리틀척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가져왔고 선생님은 고맙다고 하시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가까스로 입을 열고 이름이 뭐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애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저요? 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버리스 6월이에요. 캐롤라인 선생님은 출석부를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에 6월이라는 성이 있기는 한데 이름이 없네. 스펠링을 불러볼래?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집에서는 그냥 버리스라고 불러요. 좋아, 버리스. 오늘 오후 수업은 면제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머리를 감으렴. 캐롤라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책상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 책장을 넘기며 얼마 동안 읽었습니다. 효과적인 가정치료법으로는 버리스, 집에 가서 잿물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된단다. 머리를 다 감은 뒤엔 등유를 두피에 발라.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에? 이를 없애려고 그러지, 버리스. 다른 애들한테 이가 옮을 수도 있어. 설마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겠지? 버리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본 애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애였습니다. 목은 짙은 잿빛이었고 손등은 텄으며 손톱 깊숙이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부분은 주먹만한 두 눈뿐이었는데 그 눈으로 캐롤라인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랑 내가 아침 내내 반 아이들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애를 눈여겨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버리스 내일 학교에 올 땐 제발 목욕 좀 하고 오려무나?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그 애는 버릇없이 크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집으로 보내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학교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올해 공부는 이걸로 땡이거든요. 캐롤라인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이 물음에 그 애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빈정대듯 짧게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반에서 나이 든 축에 속하는 한 애가 선생님에게 대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 앤 6월 집안이에요. 이 설명도 내가 아까 시도한 것처럼 잘 먹혀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 선생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듯 했습니다. 학교에는 저런 애들이 드실거려요.
몇 년마다 개학 첫날만 학교에 왔다가 그 후로 나오지 않아요. 훈육 선생님이 보안관이랑 같이 가서 협박을 했으니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훈육 선생님도 그 애들을 학교에 계속 붙들어 놓는 건 포기했어요. 그 애들 이름을 출석부에 올려놓고 개학 첫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으로 일단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선생님도 앞으로 나머지 날은 결석으로 표시하셔야 될 거예요. 그 애들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지? 진심으로 걱정하며 캐롤라인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꽤나 골칫거리인 아빠가 있어요.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버리스 유얼은 다른 애가 자기 이야기를 줄줄 깨는 것을 보고 우쭐해졌습니다. 1학년 첫날에만 학교 오는 것도 3년째예요. 그러면서 털어놓듯이 말했습니다. 올해 공부를 잘하면 2학년을 올려줄지 모르지만요. 버리스 자리에 가서 앉아라. 캐롤라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선생님이 큰 실수를 저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공손하던 그 애가 버럭 화를 냈거든요. 어디 한번 그렇게 만들어봐요. 리틀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쟤는 못 말리는 애요. 진짜 못 말리는 애라니까요.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몰라요. 이 교실에는 어린애들도 있잖아요. 리틀척은 사내 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버리스 유얼이 자기 쪽으로 몸을 돌리자 리틀척은 오른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말했습니다. 버리스, 너 조심해. 눈 깜짝할 사이에 널 날려버릴 수도 있어. 자, 어서 집으로 가. 버리스는 자기 키의 반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버리스가 엉거주춤하는 기회를 틈탔습니다. 버리스 집으로 가. 가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 부를 거야. 어쨌든 이 일은 보고해야겠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는 흥 하고 콧방귀를 끼더니 느긋하게 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에 이르자 그 애는 돌아서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보고고 나발이고 해볼 테면 해보시지? 참, 빌어먹으니 같으니라고. 콧물이나 흘리는 선생 같으니라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어디에라도 보내보라지? 선생님,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은 나를 어디로도 보낼 수 없다고요. 선생님이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그 애는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 건물 밖으로 발을 질질 끌며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선생님 책상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온갖 방법으로 선생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정말 못된 애라고, 정정당당하지도 못하고 그런 애는 교육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그의 버릇은 정말이지 메이콤 아이들 버릇과는 거리가 멀다고, 정말이라고.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일로 속상하실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시지 않겠냐고, 오늘 아침 그 고양이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다고. 그러자 캐롤라인 선생님은 미소를 짓고 코를 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고는 우리를 자리로 돌려보내고 책을 펴서 어떤 대저택에 사는 두꺼비에 관한 긴 이야기로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셨습니다. 앵무새 죽이기 1부 2화를 들려드렸습니다. 메이콤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그 부족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 저도 좀 헷갈리네요. 2부는 어떠셨는지, 2화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 3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3화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2화를 읽으면서 그 예전에 쇼미더머니에서 에피소드 시즌 3에서 나왔던 그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끝곡으로는 베이식의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